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알고 보면 더 화나는 규제 지역의 비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중저가 주택의 실수요 유입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 외곽 지역부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부터 실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죠. 전세난이 실수요 증가를 불러왔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게 지금처럼 줄다리가 심할 때 한쪽 방향으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 오르던 일산 지역마저도 지금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요는요, 비규제 지역을 찾아서 계속해서 투자의 양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김포 지역이 이 비규제 지역의 투자 수요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보도자를 통해서 김포 지역과 부산 5개 지역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수도권 지역에서 파주는 왜 지정을 안 했냐, 그리고 지방 지역에서 광역시가 급등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왜 냅두냐,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야기가 나온 해제 검토한 얘기는 문뚱단지 같은 소리냐,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파주는 왜 빠진 것이냐, 이거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파주는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비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중과가 모두 다 제외가 돼요. 자, 그래서 김포가 포함이 되고 파주가 빠지자마자 김포 지역은 호가가 뚝 떨어졌고 파주 지역은 10억짜리 호가 매물이 등장했대요. 아마 GTX 노선 주변에 역세권 아파트 단지일 것 같은데 당연히 호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파주가 최근에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됐어요. 지정 기준과 기준이 되는 통계 모두 다 문제라는 부분이죠. 자, 이 조정 대상 지역의 비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정 기준을 보자. 주택법 시행 규칙에 보면 지정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배를 초과하면서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또는 최근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인 지역, 또는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정규 평균 이하인 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1.3% 초과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란 거예요. 그럼 매매가격 상승률이잖아요. 그것을 기준이 무엇이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한국감정원 통계를 볼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예요. 이 아파트 최고 실거래가가 3억이 안 되는데 지금 호가가 다 4억이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호가하고 실거래가가 1억 정도 차이 나면 사람들이 안 사죠. 그래서 거래 없이 호가만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는 이렇게 호가 올라가는 거는 취급을 안 해요. 왜냐?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이 아니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는 아주 소폭 상승하거나 아니면 보합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먼저 호가가 올라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럼 뒤늦게 상승 반영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한국감정원 통계가 3개월 연속 상승으로 나오려면요, 이미 호가하고 실거래가가 폭등하고 난 이유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김포가 늦게 지정된 이유입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만에 한 1억 6천만 원, 2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가가 늦게 반영된 이유가 무엇이다? 보면은 호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 올라간 호가의 거래는 잘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존의 호가는 다 없어지고 올라간 호가로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거래량은 크게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그럼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는 얘가 호가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거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높은 호가에 계속 거래가 체결되어 보니까 얘가 현재 시세다 해가지고 나중에 급등한 모양새가 나타나요. 그래서 김포 지역이 늦게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 방식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 경기도 지역에서 파주만 제외됐습니다. 자, 그런데 파주가 오를 것 같은데 기준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점, 최근에 이런 풍선 효과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면은 주택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무엇인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바꿔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 이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면서요, 급등 중인 지방광역시는 또 놔버려요. 자, 이번에 울산이나 천안, 창원 등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해까지는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지정을 안 했대요. 그럼 예를 들어 울산 지역 볼게요. 지금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 이후부터. 그런데 3개월의 급등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정을 안 했대요. 그래놓고 울산과 천안, 창원 등은 빠졌으나 과열 우려 심하시 즉시 지정을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이구야 이게 조정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일단 투자하고 보게끔 사람들을 만든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과열 우려시 심야시 즉시 지정 검토한다는 문구는요, 이번에 김포 지역 빠졌을 때도 들어갔던 문구예요. 김포하고 파주가 과열될 경우에 즉시 지정하겠다. 과열시 즉시 지정을 해요. 다 올라놓고 지정하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현재 규제 지역 중 일부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이들 지역은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날 경우 세부 지역에 대해 필요시 일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 지금 해제할 수도권 지역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걸 해제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2019년 11월에 부산 지역 3개 지역과 고양과 남양주 지역 부분 해제했다가 지금 다시 지정했죠. 그때 해제한 근거를 보면요. 자, 최근에 2019년에 상승세가 마이너스 상승세가 나타나서 바로 해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남양주시도 뭐 마이너스까지는 가지 않았고 보합으로 안정세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해제를 했더라. 근데 이게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 감정원 통계 특성이 있는데 하락은 크게 반영해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가 없잖아요. 그럼 실제 호가보다 더 낮은 금액의 거래가 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반면에 상승은 적게 반영을 해요. 왜냐? 호가 먼저 올라가니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호가만 올라가니까 이 금액엔 거래 안 될 겁니다 해서 또 적게 반영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면요, 주택가격 조정이 없이 이미 고점 내 가격이 있어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해제해 줘 버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같이 한국감정원 통계만 쳐다보면 부동산 규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최근에도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문재인 정부 들어서 14%만 올랐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꾀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감정원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재미있는 거는 한국감정원 실거래 지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KB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욕을 먹었어요. 자, 문제는 이런 통계 정보는 국토부 장관도 처음 받아봤대요. 자,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요. 자, 송원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주택가격 동향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오른 건 니네 주장대로 맞는데, 자, 국토부에서 또로 조사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40%, 42%, 44% 상승했더라. 이 통계는 보고받은 적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처음 본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마디로 실무진에서 윗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통계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것만 보고한 거고, 자기네들이 실제 KB 지수하고 유사하게 흐름을 나타내는 진짜 실거래가 지수는 장관한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받은 장관이 대통령한테도 보고하고 둘 다 주택가격이 안정됐다는 꾀꼬리 같은 소리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국토부 대변인이 나서서 거래된 사례만 반영하는 실거래가 지수는 보고하는 통계가 아니다. 야, 아파트에서 실거래가 빼고 무슨 통계를 또 보고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통계는 매매가격 지수가 보고하는 게 맞다. 가장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성 있는 지수가 다 안 맞는데 국토부 실무진들만 맞다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관심이 없는 이제 장관이에요. 장관이 전혀 주택시장에 관심이 없고 밑에 사람이 보고하는 것만 꾀꼬리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있고 국토부 실무진도 윗사람이 좋아할 만한 내용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더라. 이 답답한 행정 때문에 지금 전 국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대통령이 국토부의 통계 오류 해석에 지적을 했어요. 야당이 지적한 게 맞다. 니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공공통계 강화 정책을 반영하라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했다? 표본을 확대한대요. 이게 표본 확대할 일이냐. 표본수 문제가 아니라 조사 자체 방식을 바꿔야 되더라. 실거래가나 호가 반영 비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걸 왜 반영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통계만 맞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종부세, 과세나 양도세, 뭐 이런 대출 규제 등은 전부 다 KB 지수 따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택가격 급등은요, 결국에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끝나려나 봅니다. 저는요, 그냥 자신 없으면 금리라도 올려달라고 한국은행 총재한테 언급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 상황까지 왔습니다. 원래 규제를 촘촘하게 굉장히 잘 만들면요, 이런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데 지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